이렇게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만고의 진리 앞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인사 보복, 그를 통한 증거 인멸,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한겨레 언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호처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우악스러운 어떤 한 거, 또 뭐 총을 쏴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력으로 대항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간부에 대해서 일종의 처벌을 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해임 처분 결정이 일단 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프로세스는 남아 있지만 일단 해임이라는 걸로 아마 당사자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그를 바라본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도 정말 참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서 의기양양, 과연 그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호처 간부를 징계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폭력배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선량한 시민들 범죄자로 역으로 만드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성훈 차장은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법 집행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저지했던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구속이 돼 있어야 될 그렇죠. 인물인데 검찰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3번이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내란 세력의 그 어떤 그 준동을 오히려 조장하기도 했고, 또 책임을 지고 그 실질적인 증거를 압수해야 되는, 특히 그 비아폰 서버를 그 제대로 압수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증거인멸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답답해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이게 법치가 있냐, 이 법치가 완전 무너졌다, 이런 정말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행히도 그래도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저는 경찰도 곧바로 그럼 구속영장 청구했어야죠. 그렇죠. 다시 바로 신청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2주 가까이 되도록 오늘에서야 이제 구속영장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적인 좀 비난 요인이 막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신청을 해서 결국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직도 내란 세력이 그대로 온전하면서 이 진실을,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빠른 탄핵 심판에서 뭐죠? 파면밖에 없다. 저를 파면을 해야 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해서 만들지 않고 정의롭게 자신의 증거인멸을 오히려 막아내고 그 무리한 어떤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을 막아냈던 사람이 오히려 지금 역으로 징계를 당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지금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윤파면, 너파면, 뭐 수도 없는 그 컵라면 그 파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오늘에서야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거 잘 검찰이 바로 또 법원에 하겠습니까? 그럴 어떻습니까? 리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바뀔 거라는 건요. 그 뭐 중국이지만 황하강이 깨끗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있을 리가 없다 생각입니다. 경호처에 대해서 지금 이 징계 결정을 저도 기사로 보고 정말 참담했는데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반대로 생각이 들대요. 땡큐 so much.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엄청 고통스러울 그렇겠죠. 당사자는 매우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역사에 이렇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그리고 체포영장의 불법적인 방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참 경호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땡큐 so much. 아주 의로운 분으로 기록을 잘 남겨놔야 할 수 되겠네요. 있죠. 우리가 조성현 대령이나 윤비나 대령을 보면서 왜 최상층부에 있었던 그 별들, 그 높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내란에 저항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느냐. 사후에 뭐 박정군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대열에 합류하셨지만 왜 그때 그렇게 저항하지 못했느냐.
바른 말을 하지 못했느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참 군인으로 조성현 대령, 윤비나 대령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억의 역사가 다음에 우리 후세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경호처에서도 이번에 엄청난 국민적인 비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경호관이 있었다라고 한 네.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성훈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네네. 가장 반역자인 김성훈이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요구를 한 자가 파면을 해달라고 가장 큰 게 이제 파면이죠. 예, 원래는 그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의 징계위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고등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훈이에요. 예. 경호차장이었는데 본인은 이제 빠지고 거기에 넘기면서 중징계를 요청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말로 징계받아야 될 사람은 김성훈인데 그 김성훈이 지금 안락한 권력이 조금이라도 지금 남아 있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참 경호관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의 이름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저도 뭐 알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피해가 갈지 몰라서 최근에는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역사상에 참 경호관으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경험도 바꾸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란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국회에서 나오셔서 그 가림막 뒤에서 정말 그 울분에 차서 그런 증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제 보면 좀 파면 공무원직을 완전히 그 날리는 그 파면 그 다음이 이제 해임이죠. 해임인데 정말 5가지 그 징계 형태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높은 단계 사실상 징계를 받은 거죠. 네, 곧 저는 이제 정상으로 복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청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위법한 행위의 사람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공익신고자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억울하게 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의 공익신고자 그리고 권익위의 네. 공익신고자가 되는데 우리 송재봉 의원님께서 공익제보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공익제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